저희 지금 잠시 정보 좀 전해드리는 사이에 전화도 좀 많이 도착했네요. 연결된 전화부터 차근차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된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7년 전에 청량리 8구역을 매수를 했고요. 예.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7월 11일 날 났습니다. 네. 이거 이제 사업시행 인가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네. 차익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팔고 다른 데를 갈까 아니면 쭉 가져가야 될까, 이게 고민돼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좀 향후 전망 궁금해 하시는 것 같네요. 네네. 예, 좋습니다. 청량리 8구역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님. 예. 청량리 8구역을 오래전에 사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 최근 들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재개발, 좀 전에 제가 강의를 좀 했는데 이런 어떤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도. 네. 왜냐하면 신규 공급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차액을 좀 보셨다고 해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더 보유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뭐냐면 그 가격 추가 상승, 물론 이제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최소한 조합 설립인가를 지금 받았지만은 사업 시행 단계까지는 한번 봐도 되지 않겠나. 그 외에 다른 투자처가 여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면 옮겨 타도 좋겠지만 일단 여기 지역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굳이 매도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예, 그렇게 결론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청량리 일단 동대문구 이 지역 자체가 사실은 동대문구에 정비 사업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강북권에서 탑입니다, 거의. 지금 여기 위쪽 이문 뉴타운이라든가 또 아래 전농 휘경 뉴타운 등등 해서 소규모 재개발까지 청량리 뉴타운 굉장히 많아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많고 한 40개 군데가 진행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청량리역 어떤 주변에 대한 개발 호재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교통의 허브가 되면 앞으로 지금 현재도 청량리역이 교통이 좋지만 앞으로는 여기 들어오는 그 철도 노선만 한 8개, 9개가 더 전체적으로 합치면 그렇게 되잖아요. 네네. 교통부터 바뀌면서 지역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교통 여건이 굉장히 지금 분당선도 지금 연장 개통이 이번 달로 또 예정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청량리역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데 저는 여기 흐름을 어떻게 보냐면 청량리역 주변에 있는 여기 청량리 4구역이 있죠. 네네. 예, 청량리 4구역이 지금 열심히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이제 곧 몇 년 안에 2년 안에 입주를 하게 되겠죠. 저는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이 청량리권의 가장 큰 변화는 교통도 좋고 다 좋지만 이 청량리 4구역 위해 시설이 빨리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없어지는 단계가 관리처분 단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때까지가 굉장히 불안하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해소가 딱 2주 철거가 되면서 주변이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사업 속도도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위에 시설은 없어지고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래 전농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고 또 이런 주변으로 해서 청과 재건축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있지만 위쪽으로 이문 뉴타운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좀 세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청량리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요 미주 아파트 뒤쪽이잖아요, 바로. 네네네. 예. 요쪽에 6구역도 있고 7구역 있고 여기 제기 4구역, 제기 6구역 이렇게 있는데 이쪽 지역은 아직 다 초기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변화될 게 굉장히 좀 많이 있죠.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인데 지금 아래쪽 위쪽 어떤 변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기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런 개발 교통의 호재가 반영되는 시점은 시간이 좀 흐를수록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보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렇지만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 아니면 건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되는 단계를 조금 더 보면서 매도 시기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보유하시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감사합니다. 사업 단계 좀 진행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주변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큰 호재들 좀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어요. 대표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금 하나하나씩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들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1193님의 문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 가령동 448의 19번지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대표님, 지금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관련해서 향후 전망 좀 궁금해하시는데 은평구 지금 가련동입니다. 가련동에는 어떤 개발들이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은평구 가련동 지금 굉장히 좀 핫합니다. 연신내 여기 지금 지도로 봤더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연신내역 자체가 지금 굉장히 GTX 노선 개통을 기다리면서 개발이 될 걸 기대하면서 주변이 아주 핫하죠. 그런 가운데 좀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가련동 지역은 여기는 다 빌라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입니다. 요 위쪽으로 해서는 지금 가련 1구역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역과의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주변에 가련초등학교라든가 선일 초중고등학교가 다 위치하고 있고 이런 어떤 그 주거 환경으로 봤을 때는 입지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세대가 아니고 다 가구라는 게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뭐냐면 앞으로 흐름 자체가 이런 그 개발지 인근에 있는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위에 거주하면서 아래쪽 그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어떤 형태의 이 다가구 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효용 가치가 효용할 수 있는 그 물건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변의 어떤 변화 또 이 다가구 주택이라는 종목 이런 것들이 좀 좋아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대화를 통해서 어떤 건물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면 좋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있고 기대감이 좀 있는 곳이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보유 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문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554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지금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럭키 22평하고 중앙하이츠 빌라 22평 중 어디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두 군데 다 22평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시흥동에 있는 남서울 럭키하고 중앙하이츠 중에서 어디를 매수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디를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두 군데를 좀 비교해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소형 아파트라고 하면 이 남서울 아파트 이쪽에 럭키 아파트가 있고 길 건너 쪽으로 중앙 하이츠 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긴 두 군데 다 지금 연차가 좀 꽤 된 곳이에요.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땐 당연히 이쪽이 역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근 지역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가격이 조금 더 높겠죠. 동형 평형으로 봤을 땐 가격으로 봤을 때도 좀 차이는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봤을 때는 여기 빌라라든가 이런 럭키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그 대지 지분이 상당히 좀 있는 곳이에요. 남서울 럭키는 여기 위에 무지개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관돼 가지고 정비 사업 얘기가 계속 나왔던 곳이고 중앙 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빌라다 보니 실질적으로 한 3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단지는 조금 규모가 있지만 또 대지 지분이 굉장히 좀 크죠. 그런데 문제는 조금 지역적으로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정비 사업 자체가 좀 쉽게 될 어떤 이런 상황들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남서울 럭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얘기는 계속 많은데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몇 년 안 된 아파트인데 얘들도 가격이 그렇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뭐냐면 이 금천구 자체가 서울 지역에서 지금 가격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일반 분양을 했을 때 아니면 정비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사업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분양가가 좀 높게 받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가격 면에서는 이쪽이 좀 아직 좀 높고 이쪽 그 입지 면에서 이쪽 럭키 아파트가 굉장히 좀 높지만 저는 가격 상승을 보는 것보다는 향후에 이 정비 사업이 좀 쉽지 않다고 보니 향후에 우리가
잘 팔릴 수 있는 곳. 만약에 내가 매수해서 살고 있다가 정비사업은 양쪽이 지지부진 계속 똑같다라고 하면 쉽게 거래될 수 있는 곳은 남서울 럭키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높지만 그쪽으로 좀 선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